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형에 주어져 있고요. 원 두 개가 겹쳐서 살짝 방구가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두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벡터의 합이 최소값이 2분의 1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벡터의 합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두 벡터의 합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벡터의 합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때 우리는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벡터들이 길이가 변하는지 크기가 변하는지 각도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28번 그림 같은 경우는 두 벡터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두 벡터가 서로 뭐 하려면 더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가장 클 때죠. 그러니까 그때 값이 2분의 1이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벡터의 합이니까 두 벡터를 더하고 싶은데 그러면 꼭 28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벡터를 더할 때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제곱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벡터의 합의 크기의 제곱은 그 안에 내역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각도라든가 두 벡터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으면 제곱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중점 벡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중점 벡터를 활용하려면 출발점이 같아야 돼요. 2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출발점이 다르죠. 그래서 출발점을 같게 O2Q를 O1Q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그거에 중점 벡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원이 나와 있어서 큰 무리가 없지만 또 원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 원의 중심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두 벡터의 합의 최소값이 2분의 1인데 두 벡터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각도만 변합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달라요. 출발점을 같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O2를 O1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을 봤더니 P가 C로 가고요. Q가 A로 가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도가 가장 뭐하니까? 크니까. 그때의 두 벡터의 합은 두 벡터 A와 C를 연결했을 때의 수직이등분선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OM 벡터, 그 벡터가 두 벡터의 중점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 벡터의 크기가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원하는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C에서 수선의 반을 내는 그 길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관계라든가 그 다음부터는 기본도형이죠. A, C, E 그 다음에 C에 수선의 반을 내리고 O에서 C까지 또 선 연결하고 해서 기본도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벡터의 해석에 대한 두 벡터의 합의 크기에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가 각 벡터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직접 좌표로서. 벡터는 어느 한 점에서 어느 한 점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냐에 대해만 알면 벡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벡터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좌표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하학적 의미를 따지는 거죠. 두 벡터의 양 끝에서 다른 한 벡터의 수선의 반을 내려서 그 길이 관계를 통해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통해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쓸지는 문제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벡터의 내적을 구할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삼각형에서 이런 삼각형 도형에서 내적 문제를 보면 각도가 있으면 그 각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같은 경우에 각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각도만 알아도 다른 벡터의 내적을 그 각도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구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각도를 알 때 삼각형 안에서의 어떤 두 벡터 간에 어떤 벡터 간의 내적이라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내부에 점 P가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 내부의 점 P.
또는 삼각형 내부의 점 P, 또는 오각형 내부의 점 P, 또는 육각형 내부의 점 P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P에 대한 그런 벡터 관계들의 그런 벡터들로 이루어진 합차에 대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출발점을 다 P로 정리해서 다 정리하시면 문제를 그나마 쉽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16번 문제를 보면 PA 벡터, PB 벡터, PC 벡터, PD 벡터를 더한 게 CA 벡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CA 벡터를 PA 벡터 마이너스 PC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PA는 없어지고 기억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걸 가지고 PB 벡터와 PD 벡터와 CP 벡터의 관계를 BDC면 그럼 결국 B하고 D하고 C의 삼각형 관계 아닙니까? 결국은 삼각형의 내부의 점에 점 P의 위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분 벡터의 개념으로 P의 위치를 잡으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삼각형 도형 내부에 있는 점 P점에 대한 해석하는 방식, 내분 벡터를 해석하는 방식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16번 직사각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도형에서 내부의 점 P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출발점을 다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형이 있고요. 거기서 두 벡터의 합의 최대값입니다. 자, 두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의 합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벡터의 값이 움직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동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점과 동점을 명확하게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EGHP에서 P점이 동점인 걸로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합에 대한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뭐 두 가지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중점 벡터를 활용하던가. 근데 이제 중점 벡터를 활용하려면 출발점이 같아야 되니까. 그죠? 두 벡터의 중점 벡터를 이용하려면 출발점이 같아야 되니까 벡터를 평행이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수식적으로 변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두 벡터의 합에 대한 나오면 제곱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도형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도형을 활용하는 얘기인데 도형 중에서 원이 나와 있을 때는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HP를 이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HO 더하기 OP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차피 EG하고 HO는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고정된 벡터이기 때문에 그 벡터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평행이동해서 일치선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그냥 벡터로 푸세요. 뭐 EG 벡터나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이거 바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벡터는 점의 이동이니까 점 E에서 점 G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벡터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벡터의 합은 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벡터에다가 OP의 크기만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방향, 왜냐면 P점 움직이는 거니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방향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에서 움직이는 점에 대한 크기나 내적 문제에서 혹시 원이 나오거나 구가 나오면 중심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정류면체가 있고요. 그 위에 원기둥이 놓여 있습니다. 그 정류면체와 원기둥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정류면체에서 평면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원기둥에서 평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면 MPQ와 평면 DEG가 정사형의 넓이 구하라는 문제니까 결국은 정사형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사형을 시킨다는 거니까 결국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두 평면을 이루는 각도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 공간도형 안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평행 공간도형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벡터로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류면체나 원기둥의 특정한 점들을 좌표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BEG를 좌표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PQM을 좌표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을 다 좌표할 수 있으면 두 벡터와 외분을 이용해서 법선 벡터만 찾으면 되죠.
우리가 법선 벡터를 찾기 위해서 외적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교육과정 아니지만 그거 모르면 문제 푸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좌표를 풀 때. 그래서 외적만 그 외적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외적이 무엇인지 개념이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좌표를 바로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냥 좌표를 푸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좌표가 어려울 때 평면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를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작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작도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선을 찾아서 그 교선으로 해서 그 임의의 점으로 이렇게 각 평면의 수직으로 선분을 그은 다음에 그 선분이 이루는 두 선분이 이루는 각도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과연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잘 공간상으로 잘 이동을 해서 그 정도의 공간 감각이면 평행 이동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랄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얘네들이 어디에서 만나는지 어디에서 겹치는지 그 교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답지에는 뭐 나와 있겠지만 실제로 이 문제 풀 때 그거 알 수 있겠냐 하는 거죠. QP하고 G2가 평행인데 그 직선이 걔네들이 서로 뭐 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만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겠냐 이런 얘기죠. 물론 그 선이 FH를 연결하는 그죠? FH 나가는 그 직선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 이상 알 수 있는 건 없는 거란 말이죠. 확장을 시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 도형 중에서도 이렇게 기본 공간 도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좌표하는 연습도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습을 좀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QP가 BD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좌표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벡터라는 거는 얼마만큼 움직였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벡터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2D 벡터나 2G 벡터를 바로 찾는 거예요. 벡터를 D의 좌표, E의 좌표, G의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벡터 자체를 찾는 거예요. 지금 삼각형 평면 DEG면 ED의 벡터를 바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EG의 벡터를 바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벡터의 외적을 통해서 수직인 벡터를 바로 찾는 겁니다. QM도 마찬가지예요. QM도 잘 정리해서 위, 아래, 그러니까 좌우, 앞뒤, 위아래를 얼마만큼 평행해 놓는지만 잘 표현하시면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벡터로 풀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이거 교선 찾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공간상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 직선과 그 직선 밖의 점에서의 거리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상의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거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점에서 수선의 발을 그어서 그 만나는 수선의 발을 점을 H라고 하신 다음에 외부의 점과 H가 서로 무슨 관계를 이루고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와 수직을 이루고 있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점의 좌표를 찾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선의 방향식으로 표현한 것도 중요하지만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을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직선에서 어떤 점을 표현할 때는 하나의 문자에 1차식으로 다 표현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점이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임의의 T에 대해서 1차식으로 다 표현되어 있다면 그 자체를 직선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구의 중심 다 알고 있고 반지름도 알고 있는 구가 있고요. 그런데 그 구에 동시에 접하면서 특정한 점을 지나는 평면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평면에 Q가 있는데 그 Q가 K-232일 때
K 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평면 알파를 찾으라는 얘기죠. 평면의 방정식을 다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다 해서 abcd를 다 구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4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례관계를 통해서 약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건 3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면 첫 번째 구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점과 평면 사이 거리가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구와 평면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중심과 평면 사이 거리가 2이다. 반지름 2입니다. 그걸 통해서 조건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점 P를 지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잘 연립하시면 평면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라고 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앞에 abc는 법선 베타죠. abc가. 그래서 그 법선 베타를 크기를 1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크기가 1이라고 놓는 게 문제가 더 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1이다 놓고 점과 평면 사이 거리 이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할 때 활용하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을 좀 잘 정리하시고요. 자, 구가 있고요. 그리고 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위에 어떤 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움직이는 점 B가 있습니다. 그래서 OA, OB가 라고 해서 원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원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가 있고요. 평면이 있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과 구가 만나서 생기는 또 다른 원이 있는데 그 원 위에 움직이는 점 B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점 있고요. 평면 있고 구가 있기 때문에 자, 원점과 구의 관계는 쉽게 알 수 있고요. 원점과 평면의 관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면과 구의 관계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따져본다는 건 위치 관계고요. 구하고 평면은 원의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원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도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따져보시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났을 때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상에서 구나 평면이나 또는 점들이 주어지면 그들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OA와 OB의 최대값과 내적을 시켜야 되는 얘기죠. OA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점입니다. OB는 동점입니다. 그러면 OAA 벡터 위에 OB가 내적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정사형을 내려서 기하학적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지 작도가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OA는 지금 변하지 않는 벡터고 OB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수설해봐도 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작도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OA는 정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런 벡터가 변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구가 있으면 구의 중심을 이용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물론 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OA 벡터가 있으면 그 OA 벡터를 구의 중심 003, 구의 중심을 O-라고 부를까요? 그럼 O-와 O-A 벡터로 나눠서 OB랑 내적을 시켜 놓으면 그 내적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OB 벡터도 그렇게 나눌 수 있죠.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니까.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한 상태에서 기하학적으로 해석이 되거나 수식적으로 해결이 되는 다행인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주변에 원이 있거나 또는 구가 있다면 주어진 벡터를 그 구에서 출발하는 벡터로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OA 벡터와 OB 벡터의 내적을 시켰을 때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OB 벡터는 길이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OA와 OB 벡터의 각도 변하죠. 그래서 내적이 거리도 변하고 각도 변해버리면 그거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구의 중심이나 원의 중심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길이는 한정되어 있죠. 그 구 안에 있거나 원 안에 있기 때문에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각도만 변하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꼭 이건 어떻게 풀었다라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건지를 먼저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P가 있고요. XY 평면 위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두 점 AB가 있는데 AB, P에 법선 벡터가 나와 있습니다. 법선 벡터가 나와 있다는 의미는 도형의 관점으로 풀지 말고 공간 도형에서 좌표 표현해서 도형으로 풀지 마시고 식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걸 뭐 도형으로 그 좌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좌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간 좌표에서 제대로 작도를 할 수 있으면 작도를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식으로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ABP의 평면의 방정식을 점 P를 지나고 법선 벡터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면이 원하고 만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 위에 있는 평면에 있는 점과 만나는 그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평면 위에 있는 점들, 그러니까 SY 평면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상의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이 XY 평면과 만나는 점만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연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립을 한다는 얘기니까 SY 평면이라는 거는 Z가 0인 평면이에요. 그래서 두 평면이 만나는 교점은 결국 직선이 나옵니다. 공간상의 좀 기울어진 평면이 SY 평면이나 YZ 평면이나 ZX 평면하고 만나는 그 점의 자치를 찾으면 그 교점의 그 점들의 모임이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직선을 찾으시면 SY 평면 위의 직선과 그다음 그 위에 있는 원의 교점을 찾으시면 AB의 길이를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건 평면 도형 문제니까 현의 길이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법선 벡터가 나왔다는 얘기는 방정식으로 최대한 빨리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이에요. 자, 공간 좌표를 주고 그 공간 좌표 상에서 어떠한 도형이 형성이 돼서 그 도형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 좌표인지 공간 도형인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 벡터로 뭔가의 상황이 주어져요. 근데 그 상황이 대부분 주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평면 아니면 직선, 선분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구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 반드시 그들 간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고 평면이 나온다 그러면 구하고 평면 관계를 반드시, 관계란 건 길이 관계죠. 구하고 평면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구의 중심에서 평면까지 길이를 따져서 그들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를 따질 수 있는 거고, 두 평면의 관계를 따져라 그러면 각을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도 마찬가지죠. 각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점과는 다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를 보시면, 자, 벡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동점과 정점을 잘 구분하는 겁니다. O하고 A하고 B는 정점이고요. P하고 Q는 동점입니다. 그래서 동점이라는 얘기는 점의 자치를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 점의 자치가 의미하는 걸 파악해봐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A하고 OP의 내적이 0이라는 얘기는 P의 자치가 결국은 평면이라는 얘기죠. OA를 법성 베타를 갖고요. 점 O를 지나는 평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평면 중에 길이가 3인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P점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은 그 평면 위에 있는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위에 있는 원입니다. 어떤 평면 위에 있는 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AB하고 BQ를 내적을 해서 0입니다. 그럼 AB하고 BQ의 관계를 했을 때 수직
그러니까 AB하고 BQ가 수직이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Q가 동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벡터 AB를 법선 벡터로 하고 전 B를 지나는 평면이 그 Q의 자치입니다. 근데 그 중에 B에서 거리가 2인 점들을 모아보라고 그랬으니 그것도 하나의 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국은 평면 위에 각각의 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반지름이 3이고 하나는 반지름이 2입니다. 그래서 이미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두 평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평면의 위치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치관계라는 것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각을 판단을 하시면 두 평면의 각을 알고 있으면 두 평면을 단면화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그래서 구하라는 걸 보니까 OP와 AQ의 내적의 최대값입니다. 당연히 PQ가 동점이니까 내적값이 변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일단 변하긴 한데 출발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OP 벡터는 그냥 두시고요. AQ 벡터를 OQ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수정을 해서 출발점을 같게 만드시면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가나를 두 평면을 단면화시켜서 놓은 그 판 위에서 이 두 내적의 벡터값을 해석을 하시면 길이는 일정한 상황이 되고요. 각도만 변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벡터의 내적 문제는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벡터가 길이도 변하고 각도 변하면 문제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원이 있거나 이러면 항상 그 원의 중심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해석하면 길이는 변하지 않거든. 원의 중심에서 원까지 어떤 벡터 문제를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원을 반드시 또 활용하시고 그러면 생각보다 29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